반갑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수필 이윤재천. 모든 문학은 인간을 그리는 겁니다. 왜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시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꾸중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부모가 꾸짖으면 덤벼듭니다. 우리는 잘못을 안 하고 꾸중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못하고도 부모가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약도 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극약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필요할 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극약을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문학평론가 이혜령 씨도 한 달 전 어느 모임에서 21세기는 수필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은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탄다고 하면 바로 에세이에서 나올 것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21세기가 수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쓰는 것의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쓰는 장르가 수필인데 그것도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대도 쓰라는 얘기입니다.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의 유명한 작품들은 전부가 10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필가도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필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접속사나 부사는 쓰지 말고 필요 없는 형용사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1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품 속에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 데를 너무 많이 씁니다. 시 같은 수필은 무엇인가 하면 가능하면 줄이고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필은 40대 문학, 어른의 문학, 사창의 문학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문학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수필 문학의 미분화를 언뜻 생각하면 미사여구인데 아름답게만 꾸미려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거기에 어떤 진실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수필을 쓸 때 맨 처음에 말을 간단히 쓰라고 얘기합니다. 독자한테 뭔가 집중시켜라. 그 짤막한 말 속에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 같은 수필과 시가 있는 수필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시가 있는 수필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글을 쓰다가 어느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서 가을이라는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 시인의 시를 조금 인용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 시가 이 글을 뒷받침해줘서 더 아름답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꼭 와인을 마십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식사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교 학생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저는 그 원인을 식사 문화에서 왔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른들과 밥을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되고 빨리 먹고 나가라고 합니다. 특히 손님 앞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등 대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특강도 대화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특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와인을 마시는가 하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음식 맛이 좋으면 몸에 좋고 건강한 것입니다. 시가 있는 수필을 쓰자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안 되니까 이 글 속에서 어느 시인의 글을 조금만 인용하면 글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같은 수필과 시가 있는 수필과는 다릅니다. 시가 있는 수필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를 쓸 수 있으면 자기의 시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의 시를 인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적인 나이를 먹은 분들 수필 대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꼭 한 길만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고 수필의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따온다는 것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것은 자기가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인용하자는 것입니다. 인용의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논문하면 딱딱하다는 선입견 속에 그 방면에 있는 사람들만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 논문은 수필 같은 논문을 씁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논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논문을 일부러 어렵게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논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한다는 말은 언어가 없이는 일체의 문학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미문으로 채워진 글에서는 작가의 주관에 선명하게 작품 안에 나타나 있기에 나름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접속사나 부사를 피하면서 점을 많이 찍습니다. 이 심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이걸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두점 활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수필을 쓰신다고 할 때 가능하면 부사나 접두사는 피하시고 필요 없는 수식은 하지 마십시오. 시는 상상력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수필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메타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필에도 메타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유가 있어야 하고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 조금은 딱딱한 느낌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글이 있으면 딱딱한 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필은 전부 나가 있는 수필입니다. 우리가 있는 수필도 쓰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은 서정적인 것, 우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지성적인 수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에 있어서 주관 시가 아닌 객관시, 시에 있어서 주정시가 아닌 주지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글을 쓰다 보니까 철학적인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외국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문인협회를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 92년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소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15나라인데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마타에 있는 작가도 왔었고 거기에 고려족 작가도 있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주 수필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에세이스트 하면 철학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더군요. 우리는 자기 집 남편 자랑이나 아들 자랑하는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랑은 괜찮지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세이스트라고 했지만 지금은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오피니언, 시평, 칼럼 등이 수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수필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피천덕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수필 속에는 수필은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수필에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요즘 수필을 안 쓰시고 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와 수필은 같다. 이 말은 이제는 수필도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빼고 설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장과 현재의 문장은 다릅니다. 과거의 문장을 보면 영당 의사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생에게 편지를 쓰면 직접 보내지 못하고 조카나 동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바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뒷간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편지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편지를 보면 오 나의 태양 하면 받는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가슴이 두근두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글 속에 느낌표나 물음표를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도 찍었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글을 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론도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사람마다 이론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그 의상도 다 다릅니다. 똑같다는 것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끼라는 것은 무엇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거기에 몰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들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르트르나 보바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이 이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사르트르는 키가 당구로 160도 안 되고 사팔뜨기라고 했습니다. 볼품은 없어도 보바르와 맨 처음 계약 결혼을 한 다음 결국은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외간 여자를 만났고 바람도 피웠습니다. 보바르는 미국에 있는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어묵을 만드는 사람이 구대째라고 합니다. 1885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어묵으로서 세계를 제패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마을에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의 아버지는 옛날에 뭘 하셨고 할아버지는 친일파였다고 수군거리면 우리나라 형제들이 학교를 마친 다음 고향에 가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동네에서 장학금을 조금씩 주는 걸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마을에서 협조를 받았으니까 학교를 마친 다음 내 고향에 머리를 써야겠다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떠나는데 그들은 돌아갑니다. 가업전승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업전승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콩나물 두부도 현대화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입니다. 분명한 비판 정신과 설득력을 기반으로 미문은 아름다운 글입니다. 미사역으로 채워진 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여구의 남발은 오히려 그를 천박하게 할 뿐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장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사여구도 적당히 하면 아름답지만 조금만 지나치면 미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학은 현실을 위해 식사를 할 때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 음식 맛이 배가 되고 정신건강에도 좋듯 글도 마찬가지입니다.